앵커리의 똑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앵커리 이현경입니다. 야, 임영웅 씨가 KBS 대표 뉴스인 뉴스9에 출연해서 이소정 앵커와 대담을 나눴습니다. 이미 5월의 마지막 날 인터뷰 녹화를 마친 상태였는데요. 이소정 앵커가 임영웅 씨와 인터뷰를 이렇게 시작했어요. 오늘은 별빛 같은 스타보다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30대 임영웅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건행으로 서로 인사를 했는데요. 임영웅 씨 얼굴은 지난 시축 경기 때 보고 참 오랜만인데 살짝 긴 머리가 귀엽기도 하면서 이전보다 더 부드럽고 스윗한 느낌을 줬습니다. 임영웅 씨가 마이 리틀 히어로에서 솔직한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누구보다 섬세한 예술가지만 내성적이고 가끔은 평범한 모습을 아무렇지 않게 보여주는 모습에 시청자들이 공감하는 건데 이소정 앵커와 인터뷰에서도 임영웅 씨는 내내 진지하고 솔직한 모습이었습니다. 막 꾸미려고 멋있어 보이려고 애쓰지 않고 자신만의 솔직한 언어로 진지하게 답을 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는데요. 건강하고 행복하세요라는 의미로 팬들과 나누는 인사인데 제스처가 처음에는 격리를 귀엽게 하다 보니까 점점점 지금의 모양이 됐다면서 지금은 임영웅 씨의 시그니처가 됐죠. 임영웅 씨 팬들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이 프로그램을 보시기 때문에 이 건행에 담긴 의미를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임영웅 씨가 마이 리틀 히어로에 도전한 이유가 참 진심이잖아요. 그동안은 TV 출연을 잘 안 했었는데 TV 출연을 고대하고 또 고대하시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한 팬의 이야기를 듣고 TV 출연을 결심하게 됐다는 감동적인 이야기도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걸 듣고 하루빨리 방송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진짜 팬 사랑이 너무 찐인 임영웅 씨의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임영웅 씨가 본인이 아이여서 상당히 내향적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그 풀영상에 보면 이소정 앵커가 임영웅 씨가 조립하고 이렇게 모으는 거 좋아한다던데 내향적이냐고 물었더니 지금도 많이 긴장하고 있다고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표정을 보면 하나도 긴장한 표정이 아니었는데 전국 노래자랑의 영상이 잠시 보이니까 임영웅 씨가 딴 데 시선을 두면서 지금 못 보겠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내향적인 임영웅 씨가 무대 위에 올라가면 누구보다 파워풀한 에너지로 전 세계 팬들에게 힐링을 선사하고 있는데 말 그대로 무대만 올라가면 다른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히어로 EDM 버전 보세요. 하지만 그도 무대에서는 늘 긴장되고 떨리는데 어릴 때부터 무대에 올라서 주목받는 걸 좋아했고 지금도 손발은 떨리지만 하고 나면 좋다면서 웃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예능 촬영도 힘들 수가 있는데 마이 리틀 히어로 촬영은 힘들지 않냐?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에 대해서 질문했는데요. 미국에 가서 팬 여러분을 만난 게 촬영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꼽았더라고요. 진짜 가족을 만난 느낌이 확 들었다면서 굉장히 감격적인 표정이었습니다. 마이 리틀 히어로를 통해서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면서 예능 촬영할 때나 TV 나올 때는 아무래도 평소 본인의 모습보다 톤이 좀 올라가고 높은 텐션으로 방송을 하게 되는데 진짜 임영웅 씨의 모습은 말수도 적고 톤도 낮고 편안한 느낌인데 이런 모습으로 촬영에 임하고 있답니다. 쑥스럽긴 하지만 숨김이 없이 있는 그대로 마음을 열어놓고 내려놨다고 지금 상태를 설명하기도 했었고요. 노래에 대한 얘기도 나왔어요. 런던보이가 이제 직접 작사 작곡한 곡이었는데 이소정 앵커가 깜짝 놀랐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처음에는 임영웅 씨도 자작곡을 쓰는데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가사와 멜로디가 확 떠올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니 금방 만들어졌다면서 본인 혼자 한 것이 아니라는 겸손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공개하게 되는 신곡 모래알갱이의 작사 작곡에 참여했다는 얘기, 특히나 가사에 깊이 개입했다고 했는데요. 나태주 시인의 시집을 읽으면서 영감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또 미국에서 이런저런 생각도 하고 풍경을 보다가 가사가 떠올랐다고 했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나태주 시인님의 시를 읽는다는 임영웅 씨 이야기를 듣고 가사 쓰는구나 했는데 역시 그랬습니다. 시집을 읽는다고 해서 가사를 쓰나 보다. 책을 영감을 얻기 위해서 많이 읽고 특히나 가사 쓰시는 분들이 시집을 많이 읽으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다시 시집을 뒤져보니까
이 나태주 시인님의 시집에 모래라는 제목의 시가 한 편만 있는 건 아닌데요. 그 중에서 이 시가 임영웅 씨의 시선이 머물지 않았나 이런 추정을 하게 됐습니다. 모래, 나태주. 언젠가는 산이었고 바위였던 것들, 인간의 발자국이었고 한숨이었고 땀방울이었던 것들, 하나하나 모여 모래가 되고 모래밭이 되고 사막을 이루었다. 이제는 너무 많은 산, 너무 많은 발자국, 너무 많은 한숨과 땀방울, 드디어 누군가의 뼈조각들까지 눈먼 시간을 보탠다. 너무 무거워 모로 기울어지는 지평선, 무너지는 건강한 어깨와 허리. 지구도 잠시 여기 와서는 몸을 부리고 쉬었다 가고 싶어 한다. 이 쉬었다 가고 싶어 한다. 이런 대목이 모래알갱이의 가세 일부를 떠올리게 했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시집에 보면 4부의 제목이 나오는데 그 4부 제목이 너는 빛나는 모래 하나입니다. 그래서 군데군데 그 신곡인 모래알갱이의 가사의 느낌이 남아있는 것 같더라고요. 임영웅 씨는 팬사랑으로 유명하죠. 영웅시대에 대한 그 애정도 많이 드러냈는데 영웅시대의 그 응원을 받을 때 기분이 어떠냐는 질문을 했어요. 근데 임영웅 씨가 지금도 소름이 돋고 항상 꿈 같다면서 이런 상황을 마주할 때마다 평범하게 일상을 사는 임영웅 씨 입장에서는 공감이 안 될 만한 가끔 잊어버리기까지 한다면서 겸손한 모습이었어요. 저게 나인가? 막상 그런 순간이 오면 또 믿기지 않는다면서 영웅시대가 임영웅 씨가 제 삶을 살게 해주셨고 꿈을 이룰 수 있게 도와주셨고 목표를 향해 도전할 수 있게 해준 게 영웅시대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본인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다면서 가슴 깊이 나오는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도 했네요. 그리고 특별한 목표에 대한 질문도 있었습니다. 올해부터는 도전할 수 있는 꿈을 꿔보려고 한다면서 더 많은 세대와 공감을 하고 싶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해외에 계시는 다른 나라 분들과 또 공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활동할 거라고 하면서 해외 진출 도전 의사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특히 음악적인 부분은 스펙트럼을 더 넓혀서 해외 분들이 좋아하실 수 있게끔 하겠다라고 하니까 이소정 앵커가 팝 같은 장르, 뭐 랩, 힙합 이런 질문을 막 쏟아냈습니다. 그랬더니 팝은 긍정을 했고요. 랩은 잘하지 못한다. 라고 굉장히 겸손하게 얘기했는데 크러쉬가 임영웅 씨 랩에 깜짝 놀랐던 측면도 있잖아요. 그리고 힙합과 같은 느낌을 약간 가미해서 라고 짧게 대답을 했는데 임영웅 씨가 그냥 얘기하는 법이 없는 사람이니까 새로 선보이는 곡들은 저런 장르들이 섞여서 선보이게 되겠구나 싶었습니다. 임영웅 씨가 이미 폴라로이드나 런던보이를 통해서 이전에 선보이지 않았던 새로운 장르들을 속속 선보이고 있는데요. 게다가 작사, 작곡을 이미 들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해외 진출의 도전 요건으로 전문가들이 싱어송라이터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했었거든요. 이미 음악 스펙트럼도 넓히고 있고 이미 싱어송라이터로의 능력도 보여주기 시작한 상황입니다. 임영웅 씨의 말처럼 해외 활동이 가시화된다면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시선이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보도된 내용에 보면 베트남에서 공연한 적도 없고 공연 실황을 담은 I Am Here The Final도 현재 극장에 걸리지 않았는데 임영웅 씨가 남자 솔로 가수 인지도 탑 10에 1위를 기록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23 베트남 한류 동향 변화조사에 가장 인지도가 높은 남자 솔로 가수로 임영웅 씨가 꼽혔다는 건데요. 현지에는요, 베트남 팬들로 구성된 임영웅 씨의 온라인 커뮤니티가 이미 만들어지고 있고, 현지에서도 관심이 커지고 있으며, 이 베트남 한류의 새로운 추세라면서 현지 분위기를 전해주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한국 음악에 대한 관심들이 점점점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K-팝 시상식 역할이 컸던 것 같아요. 전 세계로 이 K-팝 시상식이 생중계될 때 해외 팬덤에서 임영웅 인기가 무섭다. 임영웅 그는 누구인가 이런 반응이 적잖이 올라와서 논란적이 있다는 관계자의 이야기들을 전해주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임영웅 씨 해외 진출 가시화는 곧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명웅 씨 하면 꿈이라는 키워드를 빼놓을 수가 없을 텐데요. 이명웅 씨는 꿈을 이루었지만 꿈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이 더 많은데 아직 꿈을 이루지 못한 사람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을까라는 멋진 질문이 있었습니다. 진짜 이 질문이야말로 이명웅 씨가 정말 멋진 대답을 할 수 있는, 또 이 대답에 적합한 사람이 아닌가 싶었는데, 이명웅 씨는 이런 얘기했어요. 간절하게 원하면 온 우주가 도와준다는 말이 있다. 간절하게 바라고 생생하게 꿈꾸면 못 이룰 게 없는 것 같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이 리틀 히어로 포스터에다 뭘 좀 써달라고 하니까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할지 대기실에서 계속 생각을 했었는데, 이명웅 씨는 말로 메시지를 전달할 능력이 없다라고 본인을 낮췄어요. 음악을 통해서만 늘 그런 메시지를 전해왔는데 이 말보다 좋은 건 없는 것 같다면서 건강하고 행복하시라. 시그니처인 건행을 메시지로 담으면서 끝을 냈습니다. 진짜 평소에 이명웅 씨 생각을 담백하게 얘기한 것 같았어요. 없는 얘기 붙이는 게 아니라 더 돋보이고 더 멋있어 보이려고 어디선가 명언집 같은 데서 읽었던 말을 꺼낼 수도 있는데, 뭐 이럴 수 있잖아요. 내가 책에서 읽었는데 이런 느낌이지 않겠습니까? 할 수도 있는데요. 늘 이명웅 씨가 평소에 하던 이야기를 담백하고 진실하게 전하는 모습이 진정한 마이 리틀 히어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소정 앵커가 저와 같은 생각을 마지막 엔딩 멘트로 전했습니다. 꿈을 이룬 사람이라고 하지만 이명웅 씨 꿈은 지금부터가 시작이란 생각이 듭니다. 라면서 건행으로 시작한 인터뷰는 건행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 탑클래스에서요. 이명웅 씨를 모래알갱이 같은 이명웅, 그가 리틀빅 히어로인 이유라는 기사가 실렸는데 이 9시 뉴스의 인터뷰 굉장히 일맥상통하더라고요. 지금 공개된 가사는 이거잖아요. 나는 작은 바람에도 흩어진 가벼운 모래알갱이. 그대 이 모래에 작은 발걸음을 내어요. 깊이 패이지 않을 만큼 가볍게. 이명웅 씨를 모래알갱이 같다라고 표현했던 이유는 아주 작은 알갱이인 모래는 알갱이 사이의 공간 때문에 넘어져도 다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사이에 물이 빠져나가 지하수도 만들 수 있는데, 이명웅 씨가 노래에서 본인을 작은 모래알갱이에 비유하면서 사뿐히 들여밟고 가라고 한다. 그 위에 넘어져도 다치지 않고 힘들면 물 한 모금 마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이명웅 씨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기자분은 이명웅 씨가 현재 굉장히 독보적이라는 거죠. 마이 리틀 히어로에도 그의 LA 콘서트 현장이 담기고 입국 심사조차 간단했을 정도로 이명웅 씨의 팬은 이제 세계에 있다는 겁니다. 이명웅 씨는 정말 안팎으로 톱스타 중에 톱스타, 연예인의 연예인이 되었는데요. 이명웅 씨가 예능에 등판을 하면서 인기 있던 드라마는 시청률이 내려가고 화제성 1위에서도 이효리 씨를 제쳤다는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 그럼에도 이명웅 씨가 소탈하다는 거예요. 할머니와 어머니와 있을 때는 장난기 많은 손자이자 듬직한 아들이고, 콘서트를 앞두고는 이렇게 놀라운 기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매진을 기록하잖아요. 처음처럼 설레고 떨려한다는 거죠. 영웅 시대에게는 이명웅 씨가 전부이고 이명웅 씨에게는 영웅 시대가 전부라면서 서로 선행과 기부를 하면서 서로를 응원하는 모습을 아름답게 표현했습니다. 이명웅 씨가 여전히 오늘도 영웅 시대를 향해서 노래한다는 겁니다. 노래 한 곡 한 곡에 진심을 담고 그 진심이 전해질 때 행복해하는, 하늘의 별이 되어서도 여전히 자신을 모래알갱이라고 노래하는 그는 아주 작은, 그래서 너무나 큰 우리의 리틀 히어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었는데요. 이 9시 뉴스에 출연한 이명웅 씨의 모습이 이 기사 속에 담긴 바로 그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리틀 빅 히어로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소소하고 소박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지만 그러나 빅 히어로인 이명웅 씨. 그 모습을 인터뷰에서도 볼 수 있었는데요. 유튜브에 들어가니까 풀 영상이 있더라고요. 뉴스에 방송된 거는 편집한 모습이었는데 풀 영상에는 여기저기 귀여운 표정과 또 담기지 못한 이야기들이 좀 더 담겨 있어서 인터뷰를 좀 더 자세히 볼 수가 있었는데, 본인이 많이 긴장했다는 얘기도 담겨져 있고요. 할머니가 너무 귀엽고 무대 체질이더라. 이소정 앵커가 그러니까 할머니가 예능감이 그렇게 뛰어나시다는 거를 이번에 알게 됐다면서 할머니의 모습을 볼 수 있어서 본인도 좋았다고 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MBTI 얘기도 잠깐 있었습니다만 먼저 말을 걸거나 하진 않는데요, 이명웅 씨가.
그리고 1편의 모습을 보고서 있는 그대로에 담기긴 했는데 본인도 꽤 그 모습을 보니까 쑥스럽다는 감상을 전하기도 했고요. 축구 얘기도 나와요. 중학교 때까지 축구 선수로 뛰었다라고 이소정 앵커가 질문하니까 그걸 막 정정해 줍니다. 초등학교 때 딱 1년만 했다면서. 그리고 워낙 일찍 축구를 그만뒀는데 가수를 안 했다면 축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다는 소망도 표현하기도 했고요. 왜 축구를 그만뒀냐고 질문을 하니까 축구를 잘하는 사람이 많아서 그랬다면서 한 살 선배인 한국영 선수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워낙 잘했다. 그리고 축구를 굉장히 잘한다고 하면 축구와 음악 중에서 어느 걸 선택하겠냐는 곤란한 질문에는 당연히 음악이라고 했는데 이런 거예요. 많은 분들과 공감하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축구보다는 음악이기 때문에 음악을 선택하겠지만 매주 축구도 하고 있다는 얘기까지 담겨져 있었습니다. 스포요정 임영웅 씨는 거기 보면 얘기를 계속하면 스포를 할 것 같다면서 입을 탁 이렇게 다무는 모습도 참 귀여웠습니다. 말은 그 사람을 담는 그릇이라고 하잖아요. 인터뷰 속에 임영웅 씨 모습을 보니까 임영웅이라고 하는 담백하고 소박한 그렇지만 굉장히 뛰어난 실력과 인성을 가지고 있는 아티스트의 모습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본 이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더 반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갖게 되네요. 9시 뉴스에 출연한 임영웅 씨 모습을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